안녕하세요. JD 부장수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조만간 큰 폭락이 올까? 문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www.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입하셨다면 즉시 탈퇴하시고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중동 눈치 보며 투심 회복, 주식 올라가고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11%, S&P 500 지수는 0.87%, 다우존스 지수는 0.67%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조만간 큰 폭락이 올까? 문제는 인공지능. 주가는 유가와 관계없이 하락했고 이번엔 올랐습니다. 현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물 건너가면서 발생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트럼프는 4조 달러를 시중에 풀었고 이것이 물가가 오르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이후에 대통령은 바이든으로 바뀌었지만 바이든도 돈 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엄청난 양의 국채를 찍어내야 했죠. 미 하원, 이스라엘 등 130조 원 규모 지원 법안 극적 통과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기 위해 130조 원 규모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돈을 지속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니 미국의 금리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미국채 2년물 금리는 거의 5%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으니 전 세계는 무위험 자산인 달러채를 사려고 몰려들고 있고 미국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원 환율이 1340원대였는데 지금은 1300원대를 찍고 내려와 137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강세를 용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 등의 통화 가치가 낮으면 미국으로 수출하기가 쉬워져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집니다. 그전 같으면 미국은 환율 조작국 운운하면서 난리를 칠 텐데 요즘은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미국 달러가 강하면 수입 물가의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본, 한국, 중국은 수출은 잘 되지만 수입 물가가 높아져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죠. 물가가 높으면 서민들의 고통이 커집니다. 따라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의 원인은 소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국민은 중남미 이민자들을 비롯해 소비 성향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주급을 받으면 그대로 다 써버립니다. 저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주택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는데 금리가 높으니 주택 공급이 적고요. 그러나 새 집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으니 렌트비는 치솟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소비와 주택 렌트비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금값이 오른 이유는 파월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이고 그로 인해 약달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금값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월이 금리 인하 시점을 미뤘고 그로 인해 달러 강세가 일어나고 있어 금값은 약달러에 대한 기대를 접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 러시아 등의 금매입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달러 약세의 기대 때문에 금값이 오른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는 접은 상태이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일어난다 할 수 있죠. 달러 강세 요인은 중동을 포함한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문제 등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세계는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릴 것이고 그로 인해 달러는 오를 것입니다. 미국은 소비가 꺾이지 않는 한 물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국채를 계속적으로 찍어낼 것이고 중동의 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달러 강세를 지속하는 요인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져야 오르는 가치주들은 이미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모멘텀 주식인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ASML, TSMC 등의 실적은 좋았지만 향후 가이던스를 문제로 삼아 실제 주가는 박살이 났죠. 슈퍼마이크론은 다음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에 23%가 빠졌고요. 그날 엔비디아도 10%가 빠졌습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 공개 문제로 하루에 10%가 빠졌고요. 즉 실적이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실적 발표에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크게 깨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어제는 다 오르는 와중에 테슬라는 3% 넘게 떨어졌죠. 내일 장마감 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인공지능 주식과는 현재 거리가 있죠. 나중에 로봇택시가 도입되면 그때는 관계가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로봇택시는 2030년 이후에나 상용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떨어지는 것은 중국의 저가 전기차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알리, 테무, 쉬인과 같은 물가를 낮춰주는 저가의 상품은 막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등은 철저히 막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고 그로 인해 테슬라는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가 테슬라의 주가 반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전기차를 직접적으로 막을 사람은 트럼프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만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실적입니다. 23일에 GE, 램리서치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24일에 메타, IBM, 퀄컴 등의 실적 발표가 있고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가 하락의 국면입니다. 마치 2018년 10월과 같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려 하고 있고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주식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자 시장은 꼬라박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0일 나스닥은 하루에 4% 넘게 빠지면서 그해 12월 24일 주가의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나스닥은 무려 26%가 떨어졌고요. 게다가 당시 세계 1등인 애플은 무려 4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가의 하락을 멈춘 것은 2019년 1월 3일에 파월의 금리 동결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물론 2019년 극적인 상승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낮출 때까지 주가를 꼬라박게 할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매뉴얼대로 시장의 하락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18년 10월 주식을 하면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내리면 팔고 오르면 사고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실적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금리가 문제였습니다. 기업 실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계기였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로 주가의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018년 10월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뉴얼이죠. 만약 2018년 10월에 매뉴얼이 있었다면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주식수를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매뉴얼이 없다면 있다면 실적이 나빠도 좋아도 주가가 떨어져도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돈 벌어서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수를 늘려서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출판사는 작년에 하락을 기다리다 주가가 너무 올라 책을 못 내고 결국 올해 책을 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출판사는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책을 내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 네이레브 책을 내고 큰 폭락이 있었고 2020년에도 부의 체인저를 내고 나스닥 마이너스 30%라는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만약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책을 내고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제 생각이 맞는다 할 수 있죠. 다만 이런 징크스가 깨지기를 저는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징크스가 이어져 주가 폭락이 온다면 이번에는 강력한 매뉴얼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조만간 큰 폭락이 올까? 문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